안녕하세요. 중급 강의 1강 2기와 음양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리학을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2기가 되는데요. 두 개의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태초에 우리가 무극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어떠한 극단적인 또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태극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설정된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극에서 태극이 발생을 하면서 두 가지 기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기운을 우리가 이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오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요. 이는 무질서, 혼돈, 아무것도 뭔가 정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도 그러한 이미지를 들고 왔는데요. 반면에 이제 태극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엉켜있던 것에서 하나의 어떤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경우에는 카오스와 반대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는 우리가 질서라는 것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무극에서 태극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두 가지 기운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서가 없는 것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극에서 태극에서의 발생이 되고 그로써 나타난 기운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면서 질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립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힘을 합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형태로 음과 양이 대립과 공존 상태를 반복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질서를 가진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 다시 말해 태극으로부터 이기라고 하는 음양이 만들어졌으므로 무극에서 태극이 발생을 했을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 상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질서를 가진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음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음양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음과 양의 개념을 동시에 가진다. 우리는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낮에는 생활하고 다시 밤이 되면 잠에 드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됐을 때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장단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표면과 이면과 같이 하나의 현상, 개념, 물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모두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요. 이렇게 전구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이렇게 텅스텐이 있고, 여기서 밝은 부분이 되는 게 양이라면, 이 빛을 내지 않는 부분을 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햇빛을 받는 부분이 양이라면 이쪽에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듯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모든 존재에 부여되어 있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 기를 왜 설명을 드렸느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을 공부할 때도 음양의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나타났고요. 이 질서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 질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가가 명리학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을 활용한 사고방식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지만 명리학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양면성, 좋고 나쁜 부분, 장단점 등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명리학 학습의 포인트가 됩니다. 어떠한 육신이나 오행이 있을 때 이 오행과 육신에 대해서 각각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나쁜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는 태도를 처음부터 기르셔야지 명리학을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인성을 갖고 있음으로써의 장점 그리고 단점, 정제를 갖고 있음으로써의 장점, 단점, 개수를 갖고 있음으로써의 장점과 단점 등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양면성을 고려해 주시는 태도를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명리학 학습의 어떤 원칙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명리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현상이 차갑고 뜨겁다라는 의미의 한난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이기는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태극에서 유래가 되었고 태극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두 가지 기운을 낳았고 그 기운을 음과 양이라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음양을 한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라는 뜻이 되겠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한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음양의 개념으로부터 차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도의 변화를 음양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추위와 더위라는 한난 개념과 시간 개념을 엮어서 설명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고 이제 싹이 피어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위라고 하는 현상과 더불어 싹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같이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춥지만 싹이 나면서 점점 더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 중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봄이라고 하는 시점에는 한기라고 하는 추위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풀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난기가 무더위로 바뀌어가는 시점이라서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면서 점점점 따뜻해지다가 이 따뜻함이 과해지면서 열기로 바뀌게 되고 무더위가 찾아온다라는 시간적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의 환경적 특징은 따뜻함이 지나쳐서 열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꽃이 피면서 동시에 그 꽃으로부터 수분, 수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난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 개념을 엮어서 설명하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어떠한 변화 과정 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시간 개념과 그 과정 속에서의 특징은 한과 난 중에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리학을 학습하실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각 계절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라는 것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계절적인 특징을 같이 고려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 한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시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1년을 360일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365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1년인데요. 명리학을 학습하실 때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360일 정도로 가정을 해서 고려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지와 하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이렇게 이 절반의 반원이 되겠죠. 이 시기는 난기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이제 또 한기가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지 이후에 하지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난기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지부터 하지까지라고 했을 때 뭐 대략 이렇게 3월 22일 정도 되는 시기면 춘분인데, 이 춘분 전까지는 아직 춥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동지부터 춘분까지의 경우에는 단기에 속하긴 하지만 아직 이전 시기로부터 남아있는 한기가 작용을 해서 추운 것이지 점점점 난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원리로서 추분이 되는 이 9월 22일경 이전 그리고 하지 이후의 시기에는 우리 이 시기에 열대야 찾아오고 너무 덥고 밤에 그래서 잠도 잘 못 자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하지부터 추분까지 한기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난기에 의한 작용이 더위를 겪게끔 만드는 것이지 앞으로 점점 한기가 찾아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므로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한기가 작용을 하는 시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으로서 시간의 변화로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남아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대해 논하는 것이 명리학이지 어떠한 시점과 포인트를 잡아서 그 시점과 포인트에 대한 해석만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이 명리학이 아니다. 시간 변화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명리학적 학습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리학 학습의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지부터 하지까지가 난기, 하지부터 동지까지가 한기가 작용하는 시기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